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위해 저희 행군기가 함께합니다. 군대에 있는 당신 걱정이 있다고요? 고민이 있다고요? 혹시 HOXY 혹시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뭐가 걱정이에요? 형이 다 해결해 줄게요. 무시무시한 군대? 그게 언제적 얘기래요? 요즘 군대 안 그래요. 군대 안에서 뭐하고 쉬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또한 모두 알려드릴게요. 자, 저희가 왔습니다. 여기는 행군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러분 모두 하늘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하늘. 저기 저 멀리 한 고도 36,000km 상공 정도에 한번 바라봐 주세요. 36,000. 목 아파. 네네. 거기 뭐가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뭐 상상력으로 그 위에는 상상력으로. 북두 칠성, 북극성, 아니면 ET. 꿈과 희망. 사실 요즘에 하늘에 별도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36,000km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갑자기 우주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저 멀리 36,000km 상공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거든요. 뭐가 있죠? 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한국 최초 군 전용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로 독자적인 군사 전용 위성을 보유한 국가가 된 거예요. 오, 그런데 군사 전용 위성이 왜 필요한 거죠? 이것도 나만 몰라요? 오빠도 모르죠? 전 알죠. 뭐예요? 다 알아요, 저희. 들어볼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우리는 민군 겸용 위성을 사용했는데 이게 그 적의 전파교란 공격에 좀 취약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군 전용 위성이 있으니까 적의 교란 작전에도 넘어가지 않고 통신 사각지대 없이 작전 통신이 가능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언제 어디서나 은밀하게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통신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통신병 출신으로서 우리 맞네. 군의 네. 통신 발전 소식 아주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도 든든하게 행군기 출발해 볼까요?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혹시 행복했던 연애에 빨간불이 켜져 고민이신가요? 장병들의 모든 연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군기 연애상담소 프리안 사랑. 네, 장병들의 연애를 책임지는 푸사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습니까? 여러분은 연인의 과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싶으세요? 연인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는 싶으신가요? 저기 아무리 질문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연인이 충격적인 혹시 충격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의 고민 주제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여자친구의 과거를 알고 난 후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한번 그러지 말고 그 저기 옛설 굶소리 한번 나가보시죠. 저기 연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대한 지 1년 됐고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변함없는 예쁜 여친과 알콩달콩 연애 중입니다. 네. 이제 저녁도 얼마 남지 않아서 여친과 매일 볼 생각에 들떠있는 저에게 어느 날 친구 녀석이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리피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왜 갑자기 분위기를 잡고 그래? 뭔데? 네가 저번 휴가 때 소개해줬던 네 여자친구 있잖아. 우리 수빈이 왜? 진짜 이거 내가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친구로서 말은 해줘야 될 것 같다. 이상하긴 하다. 답답하네. 그냥 빨리 말해줘. 뭔데? 아니 내가 들은 얘긴데 네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아니다. 뭔데? 아니 사실은 네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랑 안가. 제일 싫어. 아니다. 아니다. 사귀었대. 네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때 내 친구랑 사귀었다고 전에 말했던 내 친구 그 윤기준 있잖아. 기준이의 기준, 윤기준. 잘생겨. 아니 근데 그게 뭐 고등학생 때면은 완전 애기 때잖아. 끝까지 들어봐. 그게
네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던 거래. 남자친구가 있는 거 숨기고 내 친구 기준이를 엄청 꼬셔가지고 만나다가 매력 있긴 해. 남자친구한테 들켜서 헤어졌다 그러더라고. 뭐? 목소리에 힘이 없어졌어.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너도 봤잖아. 내 여친 엄청 착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 그럼 알지. 그래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너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알고는 있으라고. 수빈아, 나 너한테 물어볼 거 있어. 뭔데요? 자기 혹시 윤기준이라고 알아? 아, 윤기준?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자기 걔 어떻게 알아? 전에 나랑 같이 만났던 데이 친구야. 걔 말로는 네가 남자친구 있는데 속이고 걔한테 사귀자고 해서 만났었다는데 사실이야? 아유, 자기야. 언제적 이야기라는 거야. 그거 애기 때야. 고등학생 때야. 고등학생 때. 아, 그러면 어쨌든 바람 피운 건 사실이라는 거네. 어릴 때 있었던 일이잖아. 내가 여태까지 너한테 한 번이라도 뭐 의심할 만한 행동한 거 있어? 없었잖아. 너 나 못 믿어? 진짜 나도 기분이 좀 그러네. 남자친구를 겸직했군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제 여자친구가 과거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다는 겁니다. 설마 했는데 모든 게 진짜였고요. 당장 헤어질까도 생각했지만 어렵다. 여친은 지금까지 저를 기다려준 너무 고마운 사람입니다. 도대체 저 애매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친의 바람 이력. 예. 나를 만나기 전 옛날 일인데 뭔 상관이야.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혼란스럽겠네. 네. 당연히 신경이 쓰이겠죠. 왜냐면 또 군에 있으니까 네. 막 아무 때나 나갈 수도 없고. 하지만 일단 정확히 어떤 정도의 관계였는지 친구 말이 다 사실인지 팩트를 체크해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맞죠. 아. 근데 저는 이 사연을 좀 들으면서 바람의 기준이 좀 다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저거는 빼박 무조건 바람이야라고 해도 내가 봤을 땐 바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게 별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은 바람의 기준 어디까지가 좀 용납이 가능하세요? 지금 방금 네. 얘기한 빼박. 빼박. 빼박은 현장을 덮쳤을 때. 근데 현장에서 뭘 하고 있는데요? 그게 중요하지. 방송에 나갈 수 있나? 현장에서요? 현장에서 뭘 하고 있길래? 뭔가 하고 있었겠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져도 잠깐이라도 가져도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경우가 애매하다.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육체적인 어떤 접촉이 저도. 확실한 바람이 아닌가. 근데 오히려 한 번 스킨십을 한 것보다 지속적으로 막 계속 그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뭐 하는지 궁금해하고 이런 것도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러다가 한 번 만나면 이제 사랑이 뜨거워지겠죠. 근데 사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람이라는 맞아요. 건. 맞아요. 지금같이 연락을 이렇게 뭐 지속적으로 주고받고 요거는 내용상 특별히 무슨 뭐 사랑해라든가 어떤 그런 자극적인 멘트가 없다면 그것도 바람으로 또 이렇게 잡기가 애매하네요. 그러네요. 근데 나름 그게 데이트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수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리를 딱 하기가 애매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사연의 포인트는요.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릴 때라서 철없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격한 반응을 보이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좀 황당할 수도 있었나 봐요. 왜냐면은 나 지금 이 사람한테 너무 무엇보다도 잘하는데 지금 내 얘기 안 듣고 친구 얘기 듣고 와서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입장으로 지금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일이니까 넘어가자. 네. 글쎄요, 이것도 좀 애매한데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 현재 연애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을 수 없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람이라도 나는 이걸 용납을 못하겠다. 이러신 분 없나요? 저도 신경이 쓸 것 같아요. 과거인데. 너무 네? 과거인데. 네, 저는 약간
바람을 아예 안 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핀 사람은 없다 이런 주의여가지고 맞는 너무 것 이렇게 좀 몰아가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제가 신경이 쓰여서 과거라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계속 의심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못 만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맞아. 좀 과거에 대해서 그런 이력이 있다면 신경이 쓸 것 같아요. 그치. 나라고 바람을 안 피울 보장도 없고 예전에 이렇게 바람을 폈다. 이 사람은 바람을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모든 행동이 다 의심이 갈 것 같아. 아니 그 잘해줘도 의심 가고 못해줘도 의심 가고. 아니 그게 지금 뭐 대학생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라고 하면 뭐 2, 3년인데 그 정도 기간으로는 그런 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 나는.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지금 뭐 30대야. 네. 아 옛날 얘기네. 야 그때 인터넷 있었냐? 아, 그래요? 1, 2년, 뭐 2, 3년 그렇긴 요거는 하네요. 엄청나게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근데 상대의 과거가 아예 신경이 안 쓰인다라고는 말하기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는 신경이 쓰이겠죠. 그걸 근데, 안고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재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잘하는 그 상대한테 굳이 과거를 적용해서 헤어짐까지 생각하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저는 그것도 그런데. 바람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바람 피는 거는 상대방의 잘못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가 막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지금 여자친구 관계가 너무 좋다면은 옛날의 과거는 어느 정도 내가 끌어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자친구가 자기 만나기 전에 내가 양다리를 살짝 걸쳤었어. 예전에. 어렸을 때 철없어서 내가 뭘 몰랐어. 양다리는 안 되고 환승 이별 정도는 이해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헤어지고 자연스럽게 만나는. 근데 뭐 사실 바람은 좀 극한 조금 익스트림한 케이스라고 하면 바람 외에도 좀 충격적인 과거를 알게 돼서 결국에는 좀 헤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바람 외에도 이거는 조금 궁금하니까 한번 물어보겠다. 아니면은 이거는 절대 용납 불가능하다 뭐 하는 게 있을까요? 범죄. 그렇죠. 깊이 사귀었다고. 전과 봐야죠. 전과. 나도 이유가 될 수도 있죠. 전과. 너무 간 거 아닐까? 전 빚. 빚 정말 중요해요. 예전에 막 씀씀이 막 카드를 막 쓰고 다니는 막 카드 값이 막. 아니 약간 도박. 도박. 뭐 이런 좀 빚. 재정적인 부분은 맞아, 조금 용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박- 대표적으로 성형이죠, 성형. 성형. 성형은 좀 애매하긴 한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시술은 괜찮나요? 뿌띠리 괜찮아. 뿌띠 성형 뿌띠는 괜찮아. 오케이. 3개월 있다 없어지고. 저는 어쨌든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모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거는 뭐 과거에 누구를 괴롭혔다든지 뭐 이렇게 스토킹을 했다든지 뭐 이런 거 무섭다. 그러니까, 스토킹은 진짜. 네 그런 게 있으면 범죄랑 좀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네. 검사시니까. 자, 그럼 이번에 또 제가 나서보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수민이의 여심 저격, 여심 탐구 분석. 오늘은 주제에 맞게 미혼 여성들이 궁금해하는 연인의 과거는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1위는 바로 대출 이력 이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는 바람기, 3위는 동거 사실, 4위는 성형 수술 사실이었는데요. 번외로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연인의 과거는 1위가 바람기고요. 2위가 대출 이력, 2위에는 동거 사실, 성형 수술 사실 순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여자들은 1, 2위를 합쳐서 70%가 넘었거든요. 대출 이력이랑 바람기. 네, 그만큼 대출 이력과 바람기가 중요하고 궁금하다는 거죠. 그런데 남자는 1위부터 3위까지 그 차이들이 양 2%에서 4%까지밖에 안 났어요. 한마디로 내 여친의 모든 과거가 궁금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한 건 당연한 일이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하는 게요. 연인의 과거를 묻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의 과거도 한번 돌아봐야죠. 그렇죠. 나는 떳떳한가.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맞네, 상대를 맞아요. 질타하기 전에
이 결과를 듣고 깨달은 점이 이제 남자나 여자나 신용 대출 관리를 잘해야 된다. 바람기보다 궁금한 게 대출 그러게요. 이력이라는 게 현실인 거죠. 좀 의외네요. 놀랍습니다. 네. 어쨌든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연인의 과거 1위는 바람기인데 고민장병은 하필이면 딱 그걸 알아버렸네요. 고민장병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잖아요. 네. 이건 진짜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방법이 있죠. 어떤? 저희의 무기죠. 네. 주무기. 네, 힐링송으로. 네, 그 노래를 틀어줘.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바람 이력을 알게 된 장병희를 위한 힐링송. 진심으로 국민 장병희 힐링할 수 있는 노래가 나오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번호를 골라볼까요? 여자친구가 바람 폈던 나이, 폈을 때 나이. 그 몇? 고등학교니까 17, 18, 17, 19 18. 정도인데 네. 그러면 18로 합시다. 그래. 네, 18. 18입니다. 남행열차를. 이걸 어떻게 해석하지? 이들이는 호남선 김세성은 상점사이네. 놓자. 사랑도 흐름에 잃어버린 첫사랑 노래. 만날 순 없어도 잊지는 말아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자, 다음 또 해야 뭐야, 시간이 안 나! 10분만 더 주세요. 81분만 부르고 나갈게. 저 가사 중에 그때 만난 그 사람, 뭐 기억 속에 잊혀지네 뭐 이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옛날 과거는 잊고 지금 행복한 현재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비 내리는 날 호남선을 타고 남쪽으로 가서 한번 결단을 한번 고민의 시간을 또 가져보는 것도. 힐링하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깨진 거울은 다시 붙여도 얼굴이 일그러져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고민장병분이 그 믿음이라는 거울이 다 깨졌다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헤어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네, 안고 가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민장병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마음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본인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라는 건 결론적으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연인과 헤어짐의 기로에 서 있는 모든 장병 여러분들 주저 말고 자유롭게 사랑하라. 행복이 연애상담소 프리한 사랑으로 연락주세요. 네,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아낌없는 선물까지 팡팡 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장병들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인권맨 슬리피. 오늘 우리가 사수할 인권은 뭔가요? 요 그대들의 인권을 사수하고 싶나? 그 방법을 인권맨이 알려주는 사수. 알려주마. 맞습니다. 다들 잠이 든 새벽 사물함에 몰래 숨겨둔 초코파이를 꺼내 먹던 추억. 생활관 사람들이 깰까봐 그 봉지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한 땀 한 땀 이 뜯을 때의 그 짜릿한 기분. 그리고 초코파이가 없어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천천히 녹여 먹던, 씹어 먹으면 빨리 없어지니까 녹여 먹던 그 맛. 데이 우리 형님은 그 기분 아시죠? 그럼요. 이미 뭐 추억에 젖어 있네요, 저는. 오늘 그 이 영상을 보시면 그때 생각이 더 나실 겁니다. 다 같이 보시죠. 예스 썰! 썰! 김병자님 면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 저녁 얼마 안 남았다고 오지 말라고 해도 이렇게 면회를 온다. 아, 이놈의 인기는. 또 거짓말하기는. 아니 학교 후배한테 그렇게 면회 좀 와달라고 그렇게 달달 볶는데 누가 안 오고 배기겠습니까? 야, 너는 이 치킨이 먹기 싫다는 거지? 사랑합니다 김병장님. 야, 다른 거 먹냐고 건들지도 않았다. 잘 먹겠습니다. 아야, 야, 김병장님. 근데 이렇게 챙겨와서 먹어도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지. 몰래 갖고 왔으니까 되지. 얼른 먹어, 얼른. 네. 아 몰래. 맞아, 저 치킨을 생활관으로 못 갖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맛있겠다. 근데 김 병장님 그 양념치킨은 없습니까? 난 양념이 더 좋은데. 아, 양념. 예. 어떻게 피만 나는 양념 좀 만들어 줄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얼른 먹어. 한 달 후. 면회 다녀왔습니다. 아, 뭐야? 다들 족구하러 갔나? 아, 기껏 챙겨왔더니만. 그래, 기다렸다가 같이 먹지 뭐. 근데 이거 소 대장님한테 들키면은 큰일 날 텐데. 아, 그렇지. 사물함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야, 너는 제가 거기서 패스를 하면 어떡하냐? 아니 경기 내내 마이볼 거리길래 하루 종일 떠먹여줬더니 어떻게 한 번을 못 먹습니까? 야, 그럼 뭐 나 때문에 졌다고? 그럼 누구 때문에 졌는데? 나 때문에 졌다고? 야 네가 말해봐. 야 누구 때문에 졌어? 예, 제가 봤을 때 그 두 분 다 그냥. 너, 죄송합니다. 야야야, 앞으로 너 족구 경기 잡지 마. 어떻게 한 번을 못 이기냐, 진짜. 야 그래 절대 잡지 마라. 김 병장님 전역하실 때까지는. 아유 승질내. 아 화내는 그 배고프네. 말을 못 하고 있네요. 뭐냐? 고다리 조림입니다. 아이, 사회에서 보도 듣도 못한 코다리를 여기서는 그냥 주구장창 나오네, 그냥 진짜. 아, 코다리 조림 진짜 맛없는데. 잠깐, 사물함에 치킨이 있지? 그래, 분위기도 안 좋은데 같이 먹는 것보단 역시 몰래 혼자 먹는 게 낫겠어. 가자 갑시다. 네. 아, 마음이 바뀌었군요. 같이 먹. 치킨 한번 먹어볼까? 야 이재열 빨리 안 와? 아, 네. 이따가 먹어야겠다. 갑니다. 그날 밤. 자, 이제 다 잠들었으니까 치킨 한번 먹어볼까? 자, 뭐야? 내 치킨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배고파 죽겠네 진짜. 너 뭐하냐? 김 병장님, 그게 아니라. 아유, 거기서 나한테 패스를 하면 어떡하냐고. 아, 잠꼬대였구나. 아, 그나저나 이거 내 치킨 누가 먹은 거야 이거? 누구야? 다음 날. 아, 진짜 내 치킨 누가 먹은 거야? 이거 분명히 우리 소대 사람일 텐데. 아, 열받아. 이거 내가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지, 그렇게 말할 수 있겠구나. 누나, 혹시 다음 주에 그 면회 한번 올 수 있어? 내가 치킨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타령이 하고 싶을 정도라니까. 그래? 진짜? 올 거지? 그러면 혹시 올 때 그 설사약 한번 사다 줄 수 있어? 뭐라고? 대박. 설사약을? 내가 변비가 좀 심해져가지고. 진짜? 고마워. 찌깍. 치킨 또 숨겨놨네요. 네. 제 치킨을 드셨으면 죄값을 치르셔야죠. 성대모사죠? 오, 똑같다. 오. 그날 밤. 먹은 거야? 뭐야? 너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아이고, 자식, 너였구나 내 치킨 먹은 거. 너 감히 내 치킨 먹어? 어떠냐? 내가 타놓은 촉각력 설사약 맛이. 뭐? 우리가 먹은 치킨에 설사약을 탔다고? 예? 그게 아니라. 배야. 같이 먹었네요. 안 되겠다. 배야. 아우, 자. 아우, 자. 뭐야? 아우,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부대장님 지금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뭐야, 왜 이래? 직전입니다. 왜 이래? 뛰어. 뭐야? 왜 저래? 좀 지린 거 아니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소대장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치킨 생각이 안 나게 해주겠다며 우리 모두를 군교대로 보내주셨다. 역시 실감나는 연기 너무 잘 봤습니다. 그래요. 모든 분들의 연기가 좋았지만 특히 저는 그 치킨의 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안에 가지런히 자세 잡고 있는 그 치킨 연기가 맞아. 기본기. 기본기가 탄탄한. 맞아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참군인 두 분의 사물함부터 점검하고 가야죠. 솔직히 두 분의 사물함 관리 점수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저는 20점. 아, 대박. 네,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약간 물건이 흐트러져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저도 0점이라고 하는데 관리를 아예 안 하거든요. 저는 물론 관물함을 쓰진 않고 사무실 그 사물함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제 전임자인 왕준호 선배 짐이 아직도 있고 그 전임자인 정상 정상근 선배님의 본인 전전 선임 이름을 왜 제가 네 그분의 짐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전 정리를 진짜 안 하는 편이에요. 솔직히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하면 이런 경험이 분명히 다 한 번씩은 있거든요. 군대에서는 먹어도 배가 고프니까 단 것도 땡기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걸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저희 훈련 기간에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 이제 충성마트에서 뭘 사오면 맞아. 정해진 1시간 안에 그걸 다 먹고 남은 거는 반납을 맞아요, 했었어야 맞아요. 됐어요. 근데 이거를 반납을 도무지 못하겠으니까 젤리랑 초콜릿이랑 이런 거를 좀 해가지고 베개 안에 숨겨놨거든요. 저는 베개요? 관물 때는 이거 검사를 할 것 같아가지고 베개는 치밀했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밤마다 꺼내 먹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교관님이 굳이 그거는 뒤지지 않으셨더라고요. 거기 이제 많이 숨기는 걸 아셨는데. 네. 근데 뭐 빵이나 초콜릿이나 젤리는 사실 숨기려면 숨길 수 있잖아요. 근데 치킨은 그쵸. 냄새가 그렇죠. 엄청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사물함에 넣어둔다? 그럼 모든 물건에 치킨향. 치킨향 냄새 다 별 텐데 왜 굳이 사물함에 이 냄새 나는 음식을 넣는 걸까요? 근데 음식을 저장하는 거는 그냥 모든 동물의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다람쥐들도 땅 파서 담아놓듯이 네, 맛있는 거 있으면은 특히 군대에서는 맛있는 걸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뭐 젤리나 치킨이라든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다음을 위해서 숨겨놓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군 생활할 때 소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소는 먹은 걸 되새김질해서 다시 또 먹잖아요. 네. 그런 능력이 없어서. 네, 사회에 있을 때는 옷에 냄새가 배기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만 군에서는 이제 그 냄새라도 소중하기 때문에 옷에 냄새가 배어드는 것도 별로 안 싫어할 것 같아요. 맞아. 네. 사물함에 뭐 치킨 냄새 배면 그건 양반이고 최악은 그런 거지. 우유, 요거트. 나중에 먹으려고 사물함에 넣어놨다가 이제 까먹어가지고 나중에 열어보면 막 빵빵 해져가지고 맞아. 그게 터지기 일부 직전이면 괜찮은데 터져. 한여름에. 그러면 그냥 난리죠. 난리다. 냄새만 나면 다행인데 음식 썩으면 이제 날파리가 엄청 꼬이잖아요. 날파리가 막 내 사물함 근처에 막 생겼다 싶으면은 사물함 안에서 뭔가가 썩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식탐이 없는 분들도 꼭 식탐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사실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남의 사물함까지 뒤져가지고 그 음식을 꺼내 먹었겠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군대만 가면 이렇게 식탐이 생기는 걸까요? 신하영 씨가 식탐에 관해서 물어본다는 게 참 어이가 없네. 아니,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식탐은 항상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군대 간다고 뭐 강해질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다. 항상 맥스 그렇게 100%. 그러니까 그렇게 평소에 네. 식탐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 들으세요. 항상. 그리고 신하영 씨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껴 먹는다라는 말. 다음에 또 먹으면 되지. 아니 그냥 바로 먹으면 되는데 왜 그거를 바로 먹어야지 왜 아껴 먹냐. 말이야. 바로 먹고 다음에 똑같은 거 더 많이 먹고 그리고 그거 먹고 내일은 또 다른 거 먹어야지. 여러 가지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그렇죠.
네. 일단 맛있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눈앞에 보이면 일단 이걸 먹어야 후회를 안 한다라는 걸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학습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욕심이라는 게 원래 그렇듯이 이걸 누가 못하게 하면 더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밖에서는 언제든 먹을 수 있는데 안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언제 다시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가용한 게 뭐 충성마트, 부식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좋은 게 생기면 바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권 침해 여부를 한번 따져보죠. 이번 사건은 스토리가 참 복잡한데 사건 발생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혜경 병장. 치킨을 생활관 안으로 가져왔어요. 네. 군대원들의 인권을 이게 침해한 겁니까? 냄새를 풍겼는데? 이 사연은 인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이건 규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대 관리 훈령에 따르면 부대 밖에서 조리된 음식은 무단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복종의무 위반, 지시불이행에 해당해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가 논의했던 것처럼 음식이 상해서 악취가 생길 경우는 휴식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한 건입니다. 자, 이재율 일병의 사물함에서 음식을 훔쳐먹은 군대원들. 자, 이재율 일병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이 사연은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네. 이 사연에서 침해되는 권리는 재산권인데요. 네,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일체적 모든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 역시 이에 포함될 수 있고요. 따라서 타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허락 없이 절취한 경우이고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징계의 경우에는 청렴의무 위반, 절도의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 닭다리 하나 뭐 그걸 통으로 다 안 먹었더라도 뭐 닭다리 하나 먹었는데 그거까지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같은 생활관 쓰는 사람들끼리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 예를 들면 뭐 껌을 하나 먹었어. 말 안 하고. 그럼 이것도 뭐 침해가 되고 그런 건지. 재산권이죠. 껌 하나. 네,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단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군대는.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것부터 일단 각자 알아서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됐든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사물함에 있는 물건에 손을 대는 건 일단 무조건 잘못된 행동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다른 사람 샴푸를 한번 이렇게 펌핑하는 것조차 진짜요? 네, 뭐 다른 사람 재산을 침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치킨 도둑을 잡기 위해서 설사약을 몰래 이렇게 탔거든요. 이재율 일병이. 네, 잘못이 없다고는 볼 수는 없죠. 네, 세 번째 한 건 설사약으로 부대원들을 힘들게 한 이재율 일병의 행동은 인권 침해입니까? 이 사연은 인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네, 도둑을 잡기 위해선 한 행동이지만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음식에 고의로 설사약을 탔을 경우는 누군가가 이것을 먹고 신체적인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타인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형법상 상해죄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경우에는 법령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율 일병이 사물함 음식 도둑을 잡기 위해서 너무 위험한 방법을 맞아요. 쓰기는 했어요.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스무스하게 범인을 색출했으면 좋았을걸요. 그래서 제가 좀 참신한 방법을 생각해봤는데 기대가 안 되네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도둑을 잡기 위해서는 도둑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도둑을 잡기 위해서 밥 도둑을 숨겨놓는 거예요. 간장게장 같은. 저럴 줄 알았어요. 제가 한때 살았었던 기숙사 냉장고에 도둑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 무슨 사진이 붙어 있었냐면 그 개그우먼 김숙님이 눈을 크게 찌켜뜨고 있는 짤이 있었거든요. 그 짤이랑 같이 지켜보고 있다 이런 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장병도 이제 인터넷에서 뭐 그런 짤들을 구해서 한 번만 더 걸리면 누군지 반드시 찾아내서 징계를 받게 할 거다라고 경고 문구를 단단히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숙 씨 무섭죠. 자, 그렇습니다. 애초에 남의 사물함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다 같이 설사약 먹을 일도 없었고 또 군기교육대 갈 일도 없었잖아요. 네. 서로 아무리 친해도 각자의 사물함은 지켜주자고요. 맞습니다. 함께 생활할 때 지킬 건 지켜줘야 생활간의 평화가 찾아오는 법이죠. 옛살 군살과 함께한 장병의 인권을 사수하라 인싸. 언제나 장병 밀착형 맞춤 사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금쪽 같은 여가 시간을 혹시 어떻게 채워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그 고민 행군기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장병 여가 시간 짜주기
프로젝트. 빈 시간 틈틈이 다 나와서 쉬어볼까? 입니다. 자, 매주 새로운 주제들로 핫한 단아까 이번 주는 어떤 멘토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지 정말 기대된다. 기대된다. 지난주에 너무 우리가 도움이 맞아요, 됐죠. 맞아요. 네네네. 유익했어요, 진짜. 예. 오늘은 다름 아닌 장병 4명 중에 네. 한 명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것 바로 취업입니다. 군대에 있는 시간 동안에 나만 좀 뒤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높은 취업의 관문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 이 모든 것을 오늘 없애준다고 합니다. 오늘 단아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 나오실 것 같은데. 자소서 정말 힘들거든요, 저거. 그리고 또 취업의 첫 번째 과목이 자소서. 그럼요. 자소서잖아요. 예. 그리고 보통 1차 전형이 가장 치열해요. 맞아, 제일 가장 많이 맞아. 걸러진다고 해야 되나? 가장 많이 탈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멘토링 하시는 분이 굉장한 분이 나오시나 봐. 그럴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멘토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네. 자기소개서의 신. 와. 그런 자소서 사람이 신. 나와요? 일단 이 멘토에게 네. 자기소개서 과외를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붙었냐? 네. 스카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S 대 SKY 대? K 대 Y 대 스카이캐슬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제품 관련 대기업 N사. N사 있어요. N사. 언론 기업 H사. H? H. 한국? 한때. 그런 분이 섭외가 됐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섭외? 여러분 더 놀라운 얘기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오늘의 멘토 네. 자기소개서의 신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요. 아우. 누가 봐도 넌 아니거든. 그럼 소개는 잊지 말고 오늘의 멘토는 알아서 무대로 올라가 주세요. 누구죠? 누구죠? 많이 일어. 네, 죄송하지만 바로 접니다. 아니 윤기준 중이가? 말도 안 돼. 갑자기 우리 자소서의 달인. 기대감이 확 떨어지는데. 이거 믿을 수가 없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멘토를 맡은 자소서의 신 윤기준 중입니다. 그 해커팅도 확실하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멘토를 맡은 자소서의 신 윤기준 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줘.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있어요. 윤중이가 매일 공군인의 생각하는 아침이라는 원고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빨이 있긴 있을 것 같았죠. 네. 근데 자기소개서 쪽으로도 재능이 있는 줄은 사실 몰랐어요. 네. 사실 성공하는 자기소개서들에는 공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공식만 알면은 취업에 한 발짝 더 가깝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 있어 보여. 오늘 우리 장병 여러분들 귀 기울여서 유심히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왜 쓰는지 그 목적부터 이해해야겠죠? 네. 자소서를 왜 쓴다고 생각하세요? 숫자로 나타내지 않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려고. 그 지원자가 이 회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이름 석자는 알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 사람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니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기업이 자기소개서를 쓰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응시자를 거르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일리 있네. 방금 일타 강사 같았어. 맞아. 진짜. 따라서 자기소개서는 진짜 자기를 소개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난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난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름 끼쳤어. 오늘 멘토를 제대로 맡은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하는 법 알려주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자기소개서 합격률을 높여주는 5가지 공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5가지나? 네.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법.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진짜 장단점을 쓰지 마라. 네. 장단점을 쓰지 말라고요? 자기소개서 질문 문항 중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죠. 지원자의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실제로 한 지원자가 적은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이야, 준비 많이 했네. 밝고 긍정적인 제 성격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늘 힘이 된다. 엔돌핀 같은 존재다라는 평을 받습니다. 간혹 욱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조직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린 답안지 같은 경우는 장점도 단점도 다 잘못된 답안지거든요. 왜? 네,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진짜 그냥 고지고대로 성격의 장단점만 썼기 때문이에요. 자기소개서의 경우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는 건 여러분이 어떤 성격인지 궁금해서가 아니거든요. 왜 안 궁금해? 성격이 업무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은 단점이 있다면 이게 어떤 점으로 극복해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줘야 되는데 단편적으로 나는 이런 성격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성격이 드러난 구체적인 에피소드를 적어줘도 좋고 단점을 쓸 때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대로 나는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건 또 무엇이든 어떤 질문이든 그 기업과 연관되어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어서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AI를 피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과거에는 서류를 사람들이 봤잖아요. 요즘에는 AI가 보는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때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거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되는 거죠. AI에 바로 걸러지는 금지어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신기하다. 뭐야, AI야? 자소서에서 쓰면 안 되는 첫 번째, 일남 이녀 중 둘째라는 표현인데 이거 정말 많이 쓰시잖아요. 성장 과정 적으라고 하면은 한 50%, 60% 분들은 이렇게 써주시는데 자소서는 자서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에피소드가 있는 시기를 정해서 그 시기만 구체적으로 경험과 업무의 연관성을 살려서 적어주면 됩니다. 아니, 일남 이녀 중 둘째는 내 얘기잖아요. 일남 이녀 중 둘째인데 셋째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업무랑 관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업무랑? 네,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둘째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둘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저 내용 자체가 별로? 저 문장 자체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진짜? 저런 내용 자체를. 네. 나는 둘째면은 항상 좀 좋아하는 줄 알고 첫째나 막내는 싫어한다. 그런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소서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뭐뭐라고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본인의 주장이 약하고 줏대가 없는 사람을 보여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보다는 뭐뭐입니다. 라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맞아. 네.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1인칭 주어 시점으로 글을 쓰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은 저는, 제가, 저의 이런 표현이죠. 네. 그러면 뭐라고 써요? 필자는 아니요, 그냥 주어를 생략해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저의 좌우명은 멋지게 살자입니다. 이걸 저는 빼고 좌우명은 멋지게 살자입니다. 이게 훨씬 깔끔하잖아요. 누구의 좌우명인지 모르잖아요.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건데 갑자기 남에 대해서 쓸 리는 없거든요. 이거는 기업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장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글은 무조건 나에 대한 글이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저 이거를 쓰는 거는 글자 수만 낭비할 뿐만 아니고 그래요? 문장도 길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저기서 최악은 그거네요? 저는 일남 이녀 중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최악이죠. 최악이네. 네. 네, 어떠세요?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앉아있던 그 동준이가 아니에요. 왜 저랬어? 네, 그럼 자기소개서 합격률을 높이는 세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재밌네. CEO 입에 주목하라. 보통 자소서를 쓰실 때 지원하려는 기업에 들어가서 기업 소개문을 보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게 이것도 결국 누군가 시켜서 쓴 거거든요. 그 직원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다 뭐 미래를 주도한다, 혁신적이다, 맞아. 뭐 트렌드 리더다, 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기 때문에 기업별 차별성이 없어요. 근데 기업별 차별성이 나타나는 게 바로
CEO가 한 연설이나 인터뷰를 보는 거예요. CEO가 자주 쓰는 단어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정신이 뭔지 직접 듣고 자기소개서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만약 김대희 씨가 CEO인 회사에 입사하고 싶다면 김대희 씨가 자주 쓰고 강조하는 단어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거죠. 밥 먹자. 네. 기분 좋다. 네. 소고기 사 먹자.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김대희 씨를 지난 3년간 했던 인터뷰를 모두 봤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단어요? 네, 직접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한번 유추해 보시면. 웃음? 네. 개그? 웃음. 웃음.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바로 초심과 양질의 웃음이라는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3년간의 인터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볼게요. JDB. 네. 자, 왔어요 지금 자소서가. 네, 웃음 맛집이 되겠습니다. 맛집의 기본은 양과 맛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어떤 가게도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웃음의 양과 질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항상 초심의 마음으로 웃음 맛집이 되는 윤기준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김대희 씨 의원님? 네 친구야! 합격! 네, CEO가 자주 쓰는 단어라면 한 번 더 눈길이 가고 진짜 싶지 그러네. 않을까요? 네. 진짜. 솔직히 딱 진짜로. 어떠셨어요? 딱 듣고 나서. 아니 진짜 확 와닿았어요. 네. 사람이라는 게 원래 자기가 쓰는 말은 더 친숙하고 맞아, 좋은 맞아. 편이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표현이 담겨 있으면 그 글이 더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저는 2남 3녀 중 둘째입니다 이렇게 써 있었으면 근데 뭐 어쩌라고 했을 그래서, 것 같은데.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기업 이념은 회사 홈페이지가 아니고 CEO의 입을 통해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멋있다. 뭐야. 소름 끼쳐 지금. 그리고 인사 담당자가 자기소개서를 읽는 평균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보통 30초 정도입니다. 끝까지 안 보네요. 네, 끝까지 다 안 본다는 소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문장을 한눈에 딱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뒤에까지 읽어보고 싶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 4번째 공식입니다. 경험을 슬로건으로 만들어라. 뭔 소리야?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자기소개서입니다. 실화. 네,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개성 있는 한 문장을 딱 잡아서 첫 문장에 배치하는 거죠. 네, 슬로건을 어떻게 쓰라는 건지 딱 감이 안 오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한번 써왔습니다. 제가 언론사 기자직에 지원한다고 가정해보고 한번 써봤는데요. 우선 저희 슬로건을 보시죠. 약간 헤드라인 느낌. 네, 그렇죠. 네,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공장장. 네, 기자를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에 공장장이라는 표현이 좀 뜬금없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싶잖아요. 뭐야? 인사 담당자가 여러분처럼 호기심이 생겼다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슬로건을 저렇게 쓴 이유, 어떻게 연결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공군 교육 콘텐츠 제작 담당으로서 매일 하루에 한 편 장병 교육용 글을 작성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소재를 찾고 다시 그 날것의 소재를 교육용 메시지로 가공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자는 한 명의 공장장이 되어야 합니다. 현상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그 현상의 의미를 말이라는 소비재로 재가공해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살려 땡땡일보에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야. 어떠세요? 좀 괜찮지 않나요? 야, 그러네. 저기에 저의 이런 주어가 없으니까 훨씬 더 깔끔해 보이네. 그러네. 네, 어차피 다 나에 대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빼도 됐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샌드위치 구조로 작성하는 건데 처음에 썼던 문장을 마지막에도 쓰는 샌드위치 구조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지. 마지막에도 공장장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슬로건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슬로건,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다시 슬로건 순서로 샌드위치 형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 5번째 공식입니다. 회사체로 써라라는 건데요. 네, 여기서 말하는 회사체란 단어의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뜻이라도 목적에 맞게 알맞게 써줘야 한다는 건데요. 매우 엄청은 지극히 대단히
그러니까는 따라서 뭐 어떻게 해도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수단을 사용해도 라는 식으로 좀 회사체에 맞게서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일상적인 표현보다 회사체가 좀 더 사무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네, 이렇게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단어들로 자기소개서를 써야 준비된 인재,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도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완전 정복 공식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배운 거를 활용을 해봐야겠죠? 아주 고난도의 자기소개서를 직접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제가 자기소개서를 어느 정도 쓰는 놈이구나 하고 인정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난이도 높은 사람들을 가지고 자소서를 써왔습니다. 먼저 수민 씨를 국립국어원 연구원에 지원시켰을 때 불가능하죠. 완전 불가능하죠. 어떻게 자소서를 써야 할지 제가 먼저 써왔는데요. 말과 글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합니다. 시국이 어느 때인데 행군기 방송 중 만들어진 저만의 유행어입니다. 병영 문화가 발전하고 더 행복한 군대가 되었다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말이었습니다. 말과 글을 연구하는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만든 유행어처럼 말과 글을 통해 지금이 어느 때인지 항상 고민하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 시대와 소통하는 수민이 되겠습니다. 너는 어디 진짜 무슨 대선 출마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저 사람이 달라 보인다. 네. 진짜. 네. 저 글을 쓴 사람이 달라 보여. 자소서라고 하는데 첨가물이죠. 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장점을 업무와 연결시켜서 금지어를 피하고 문장을 슬로건으로 시작하고 슬로건으로 끝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체를 이용해서 이 공식을 활용해서 써봤는데요. 다들 어떠세요? 이 정도면 합격할 수 있겠죠? 이것 좀 뽑아서 아니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회사 CEO 입장에서 보면 좀 불안해지네요. 수민 씨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합격인데 저거. 그래서 근데 면접이 뽑았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면접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죠, 맞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소서는 누군가를 붙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떨어질 애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붙는 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선에서만 써주시면 돼요. 다음 주에 면접편 없습니까? 면접 때 들통이 나는 거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장병들도 군대에서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거든요. 취사병이 소방공무원에 지원한다면 좀 업무적으로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취사병이 연결시켜서 자소서를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슬로건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사병. 잠시만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빨리 먹이를 먹는다. 네. 왜냐? 취사병은 일찍 일어나고. 그 다른 장병들과 달리 훨씬 2-3시간 일찍 일어나서 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남들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서 준비태세를 갖추고 맞아요. 언제 어디서 화재가 일어나도 당장 출동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그냥 합격하는 자소서라고 볼 수 있죠. 진짜 너무 잘 쓰셨고요. 업무 경험도 잘 살렸고 그거랑 관련된 뭐 메시지도 잘 살렸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작성해봤습니다. 안전은 밥입니다. 매일 챙겨야 하고 챙기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줍니다. 오, 야 소름이다. 와 멋있다. 취사병으로 복무하면서 매일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졌습니다. 장병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는 밥을 지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직업입니다. 군에서 지었던 것처럼 안전이란 밥을 짓는 요리사, 소방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야! 와. 진짜. 아니 잠시만요. 들어오세요. 소방 공무원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제가, 저는 이런 표현은 다 빼야 되고요. 네. 군대에서의 경험을 업무와 연관시키면 충분히 창의적인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오타와 띄어쓰기 등 모든 자기소개서의 기본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멘토 윤기준 중이었습니다. 아니 저런 사람이 왜 도둑을 잡기 위해서 밥도둑 그 간장게장을 사물함에 넣어둬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 해보는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다 갖다 붙이네 그냥. 진짜 아니 사실 이런 거 하라고 제작진이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병들의
대변인을 해라. 네. 오늘 처음으로 그 모습을 봤어요. 진짜로. 진짜 와 다들 어떠셨어요? 와 진짜 감동. 전 진짜 너무 충격이에요. 지금 너무 충격에 휩싸여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멀티페르소나 시대라고 하죠. 낚인 기분이에요, 되게. 진짜 와. 저는 이제 이 취업 군법무관도 마찬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자소서를 실제로 되게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미리 알았더라면 제가 그 겪었던 무수히 많은 탈락 시련들을 겪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진짜 제 사촌 동생이나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꼭 이렇게 들어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자, 윤중이님의 어떤 조언이 장병들이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네, 될 것입니다. 되어줍니다. 네. 줄 것입니다. 네. 네네네. 이해가 쏙쏙 되는 자기소개서 완전 정보법을 알려준 윤기준 중이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대박이야. 진짜. 이제야 왜 여자친구가 있는지. 그러게요. 이걸로 글빨로. 아무튼 윤중이가 정말 달라 보이는 대단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장병들의 슬기로운 여가 생활을 위한 단학과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열린 병영 문화를 위해서 저희 행운기는 항상 함께합니다. 정준의 행복한 병영 생활을 위한 행복이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경례 해군.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막 운동한다고 하시더니 어깨가 그냥 아주 그냥 태평양이에요. 아우, 상대방이 기분을 좋게 하는 걸 바로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너랑 결혼할 거야. 그건 진심 아닙니까? 예? 진심이죠. 우리 남자들에게 단골 거짓말이 바로 야근하고 회식 아닌가요, 사실? 아니요. 술자리 여자들이 많았는데 걱정할까 봐. 저는 이 말에 동참할 수 없어. 목소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개인기가 있죠. 바로 성대모사. 맞습니다. 거의 뭐 100만 뷰. 100만 뷰? 100만 뷰.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야, 너도 성대모사 할 수 있어, 특가. 좋습니다. 기대합니다.